안녕하십니까. 엄마들을 위한 인문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강사 이성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영역인데요. 최근 우리 사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사실은 스마트폰, 인터넷, 여기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노출 정도가 아니죠. 저는, 이게 그냥 한 개인이 어떤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그걸 차단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이게 인류의 거시적인 어떤 판단을 보면은 우리 인류가 이렇게 진전되어 왔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원시 공동체고, 그 다음에가 농경사회고, 그 다음에가 산업화 사회고, 그 다음에가 정보화 사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그 도구의 변화입니다. 도구. 툴. 그죠? 저는 이걸 이제 간혹 기제라는 말을 쓰는데, 기제. 어떤 기구, 툴, 도구와 그 다음에 제도. 이 같이 이제 맞물려 있는데, 기제라고 말하면 좀 더 광범위한 말인데, 어쨌든 그런 도구의 변화가 분명하거든요. 즉, 원시 공동체는 결국 이제 신석기. 구석기, 신석기, 이제 돌을 어떻게 썼냐는 거고, 그 다음에가 청동기가 나타나고 철기가 나타나면서 드디어 이제 원시 공동체에서 농경사회로 변화가 시작되죠.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철기 시대로부터 국가가 성립되면서 드디어 산업화 시대로 변화된 건 중세를 넘어서는 기계가 나타났기 때문에 기계, 도구가 이제 기계인 거예요. 그 다음에가 이제 정보화 사회는 컴퓨터가 매우 중요한 기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로봇까지도 사실은 여기에 다 포함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툴의 변화가 결국은 거대한 어마어마한 광범위하고 큰 어떤 변화인데, 그걸 개인이 어떻게 저항을 해서 막아내거나 이겨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녀들이 인터넷 게임을 즐기고 그다음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것을, 그걸 갖고 너무 부정적으로 우리가 차단을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나 이 변화에 따른 그 관계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와 어떤 원리가 여기에 작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면은, 즉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 중에 우리가 부정적 기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기능을 최대화할 수 있는 어떤 제대로 된 이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인문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인문학은 그냥 관념적인 세계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 변화가 나타났을 때 그 인문학적인 어떤 깊이 있는 이해가 자기가 다가오는 시대의 도구의 사용에 대한, 즉 인간의 중심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제대로 된 이해가 가능하다면 충분히 우리는 그것을 긍정적인 도구로 주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4, 5강 정도 될 텐데요. 저는 한 4강, 5강이 될 것 같은데, 그 4, 5강 동안 과연 이런 시대에 우리가 본인, 즉 우리 모든 성인들 또는 또 부모면 그것에 대한 인문학적인 원리를 제대로 알고 자녀에게 이해시킬 때 그것에 대한 긍정적 활용, 주체적인 활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기초로 한번 이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는 히키코모리라는 말이나 또는 오덕후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덕후는 뭐냐면, 오덕후와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오덕후라는 것은 일본 오타쿠에서 온 말인데요. 그냥 옛날에처럼 내가 우표를 수집하는 걸 취미로 삼거나 아니면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을 굉장히 집착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덕후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덕후는 인터넷 게임에 매몰되어서 아주 심각할 정도로 거기에 천착하는 사람, 또는 인터넷상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만화 같은 데에 집착해서 거기에 이제 세상과 단절하고 방에 처박혀서 그것만
아주 보는 그런 것들을 이제 오덕후라 했는데, 최근에는 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되고 있죠. 뭐 라면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뭐 심각할 정도로 매일 라면만 먹는다든지, 아니면 마요네즈라든지, 아니면 버스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것 등등.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별로 관심사가 없는 아주 독특한 분야에 굉장히 깊이 있게 천착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도 덕질이라는 말로 이제 일반화되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분명히 인터넷상에서 어떤 게임을 의미했는데, 그래서 이런 말들이 어느 정도로 일반화됐냐면요. 처음에는 이게 오덕후로, 일본에서 오타쿠에서 와가지고 이제 오덕후란 말이 있었는데, 그 다음 10덕후, 100덕후, 만덕후, 천덕후, 뭐 억덕후, 그 다음 무한덕후란 말도 나오고, 덕질이란 말이 있습니다. 덕질. 덕질이라는 것은 오덕후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들을 자꾸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저 녀석 덕질하고 있네 이런 말 하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는 덕밍아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뭐냐면 방점이, 우리가 덕밍아웃은 커밍아웃이라는 말에서 이제 유래된 건데, 동성애자가 사실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일반적인 어떤 주류 문화는 아니잖아요. 근데 비주류, 소수의 어떤 성적 취향이 그 사회의 주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을 하지 못했는 어떤 그런 약간은 소외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는 바깥에 처음 드러내는 걸 우리가 이제 커밍아웃이라는데, 그러면 덕밍아웃은 뭐냐면 덕질하는 자기의 삶이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은 아이들이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는 일반화가 점점 나타나고, 텔레비전에서조차도 그런 덕질하는 사람들이 자꾸 소개되니 자기도 이제 나도 덕질을 하는 사람이야라고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게 바로 덕밍아웃이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이 덕밍아웃을 하는 그런 용어들이 나올 정도로 이게 일반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선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덕질하는 것과 매니아가 뭐가 다르냐? 저는 여기에서 뭐냐면 시대와 공간에 대한, 시공에 대한 보편적 어떤 요소가 있냐 없냐는 거예요. 자, 우리 키덜트라는 말이 있거든요. 키덜트. 키덜트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시대의 보편성이 좀 부족한 걸 말해요. 물론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하면은 아마 키덜트족들은 저에 대한 공격을 할지도 모릅니다. 왜 내가 갖고 있는 취미생활을 네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매도하냐? 제가 지금 그 개인에 대한 매도가 아니고 우리 사회 구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병리 현상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데요. 즉, 키덜트는 뭐냐면 어렸을 적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로봇 태권브이나 마징가 Z에 대한 어떤 그런 아주 깊은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성장을 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는 그건 그냥 옛 어린 시절의 추억으로 묻어둬야 되는데, 그게 그 어떤 그 놀이에 대한 것이 또 다른 어떤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작용해서 거기에 대한 아픔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시간적, 즉 시대가 변했으면 그 시대에 맞는, 즉 나이에 걸맞는 취미생활을 즐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강력한 어떤 분명히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것을 갖고 놀지를 못했다든지, 아니면 그것으로부터 소외당했다든지 뭐 등등의 어떤 요소가 강하게 작용해서 성인이 되고도 어린 시절에 장난감을 갖고 집착하고 그걸 막 온 방 가득히 메우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대적인 보편성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아이가 만약에 어린 시절에 갖고 놀았던 뭘 할까요? 구슬 따먹기를 하는데 그 구슬이 되게 가져가고 싶었는데 그걸 갖지 못해서 굉장히 집착하면은, 과연 구슬이라는 그 놀이기구가 세계적으로 공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취미생활을 어른이 되어서도 갖고 있다면 그거는 시대적인 공간적인 보편성이 있는 거죠. 즉 매니아는, 우표 수집은 한국에 우표 수집을 하는 아이가 있으면 세계적으로 우표 수집을 하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클래식 음악을 되게 좋아한다든지, 그죠? 그러면 그게 공간적, 시간적인 어떤 보편성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집착을 우리가, 저 사람은 이쪽 분야의 어떤 매니아야 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주 특수하고
시대와 공간의 보편성에 왜곡되어 있는 어떤 집착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면 또 문제가 있냐면 바로 이 히키코모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히키코모리는 또 뭐냐면, 즉 그렇게 자기의 개인적 매우 특수하고 시대와 공간에 초월하는 어떤 개별적이고 아주 특별한 것에 대한 집착 때문에 타자와의 관계를 못 맺는 거예요. 맺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방 안에서 하루 종일 그 특수한 대상에 집착을 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바깥 세상에 나갈 필요가 없죠. 거기는 어마어마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바깥 세상에서 느끼는 불편보다도 뭐 몇만 배 높은 어떤 만족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로 바깥에 나가서 활동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오덕후라는 그 상징적인 사람이 뭐였냐면, TV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는데, 일본 만화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혼자서 아주 집착을 강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 애니메이션 만화 주인공, 여자 주인공을 너무나 흠모한 나머지,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여자아이를 큰 그 베개에, 이 침대에 이렇게 놓는 그 베개에다가 프린팅을 해갖고 그 아이를 이제 자기의 신부로 삼고 결혼식까지 합니다. 그리고 식사하러 갈 때도 같이 데리고 가서 밥도 떠먹여주고, 그리고 뭐 잘 때 껴안고 자기도 하는, 이런 쉽게 말하면 보편성이 부족한 행위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회적인 단절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는 이 단절이라는 것이 아날로그 시대보다 디지털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 연속이 아니고 단절이거든요. 근데 그건 나중에 또 우리가 한번 논의해 보기로 하고, 이게 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우리가 어렸을 적에 그 바깥에서 나가서 노는 놀이문화 있죠. 그거와 지금 아이들의 게임을 하는 거라든지 인터넷상에서 어떤 즐거움은 어떻게 다르냐면, 자, 여기에는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제가 어렸을 적에 이런 뭐 땅 따먹기, 그 다음에 소꿉놀이, 그 다음에 뭐 숨바꼭질, 얼음땡 등등 이 놀이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오프라인상의 어떤 놀이는 항상 정족수가 있습니다. 그죠? 정족수. 어떤 숫자가 채워져야 놀 수가 있는 거가 있죠. 말뚝박기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서는 사람 밑에 박는 애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올라타서 뭐 이렇게 같이 게임을 할 수 있는,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2명 또는 3명, 뭐 4명, 8명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 정족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4명이 반드시 어느 정도 최소한 모여야 놀이가 진행된다고 합시다. 근데 그 중에 갑돌이, 울돌이, 뭐 정돌이, 병돌이가 있는데, 갑돌이가 갑자기 그 친구들과 싸움을 일으켰어요. 또는 뭐 안 온다든지 안 나온다든지 이럴 때 나머지 3명은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냐. 그렇다고 다른 애들을 교체를 하면은 그동안 팀워크도 있고 그동안 놀았던 과거의 어떤 쭉 연속선상의 어떤 문제가 급격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불편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서가 어떤 게 나타나냐면 아주 중요합니다. 기다림, 배려, 존중, 이해, 공감 등등의 아주 중요한 타자와의 관계에서 필수적인 어떤 감성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친구가 만약에 마음이 삐져서 안 나온다면 걔를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는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줘야 되고 등등등 여러 가지 어떤 배려나 사회적인 어떤 요소, 인간이 타자와의 관계를 맺기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어떤 감정을 훈련을 받죠. 근데 여기에는 이런 모든 요소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왕따 문화라는 게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청소년들한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죠. 이거는 그 왕따 문화가 바로 인터넷상에서의 이런 요소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즉, 어떤 아이를 왕따를 시켜도 나는 저 아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절대 다수의 어떤 익명성을 가진 아이들과 놀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아이가 왕따가 된다 해도 나는 하등의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이런 어떤 게임상의 만남이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왕따 문화는 지금 옛날 인터넷이 발달되기 이전에는 별로 이제 그 유행을 하지 않았는데 그게 지금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어떠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아이가 다른 친구와 이제 노는데 그 녀석이 나의 어떤 이 취향이나 이거와 좀 달라서 짜증이 난 거예요. 그러면 그 녀석과 노는 것보다도 더 재밌고 늘 변화되고 다양한 친구들이 인터넷상에 존재하죠. 그래서 머드게임에 들어가면, 온라인상의 머드게임에 들어가면 수많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 많은 경우에는 1000명, 5000명, 뭐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제 유저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나이가 많든 적든 뭐 어떤 사람과 컨택을 해가지고 게임을 즐길 수 있다면 이거는 항상 교체가 가능해져 버리죠. 자, 우리가 대상을 쉽게 교체할 수 있대 하고 대상을 교체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다를까요? 가족은 과연 교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이해와 배려, 그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기르는데 A 강아지를 B 강아지로 바꾸어서 하등에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하면은 그건 진정한 강아지에 대한 사랑이 아니죠. 근데 지금 우리의 인터넷상에서의 많은 아이들은 항상 교체가 가능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다림이나 배려나 존중이나 이해나 공감이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 타자와의 관계를 못 맺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방 안에 처박혀서 자기의 그 특별한 놀이에 푹 빠져서 지내는 생활. 그게 바로 오덕후의 어떤 모습이고, 그 다음에 그러한 삶의 태도를 우리가 방콕족, 즉 히키코모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개념을 이해하셨던 여러분들이나 또는 우리 자녀에게 이것을 어떻게 이해시켜야 되냐면, 요걸 그대로 이해시킨 다음에 네가 그러면 만약에 다른 사람이 너를 기다려주지도 않고 배려해주지도 않고 존중해주지도 않고 이해해주지도 않고 공감을 해주지 않는다면 너는 어떻게 살아갈래? 그게 바로 심각한 사회적 병폐고 너 삶에 대한 어떤 문제가 되지 않겠니? 라고 이런 것을 제대로 이해를 시킨다면은 아이가 게임을 내가 어떻게 더 주체적이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해질 수 있겠죠. 이게 어떤 심각한 문제를 갖는지를 이해를 한다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제가 끝내겠습니다, 강의를. 그래서 이것이 또 일어나는 원인보다 근본적인 어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너와 그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보다 깊이 논의를 한번 전개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